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 볼륨을 살짝 올리듯 우리 대화도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주제는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 한 명은 약이 되고 까다로운 사람 한 명은 독이 되더라고요. 약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독은 한 번만 마셔도 치명적일 수 있지요. 독성 관계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깨가 처지고 밤에 괜히 잠이 헛돌고 혼잣말이 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요, 그건 몸이 독이다라고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독을 마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멋진 사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독을 피하는 기술부터 익혀보죠. 오늘은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장면을 곁들여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자주 만나는 그 장면부터 갑니다. 첫 번째, 입이 가벼운 사람. 동네 미용실에 앉아 파마 로션 냄새가 솔솔 퍼지는데 드라이 소리 사이로 목소리 하나가 칼날처럼 들어옵니다. 아, 그 집 사위 말이야. 그 다음 문장은 늘 비슷하죠. 나도 사실은 말하기 싫었는데 너니까 하는 말인데. 그날 오후 그 너니까는 카톡방 세계를 건너 저녁이면 온 동네 뉴스가 됩니다. 당사자만 몰라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새장에서 튀어나간 새는 쫓아가도 잡기 어렵다. 입에서 나온 말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남 얘기에 그렇게 빨리 빨려들까요? 뇌는 비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도파민이 찔끔 나와요. 나만 아는 것 같아 짜릿하고 같은 편이 된 것 같아 안심이 되죠. 그런데 값이 큽니다. 가벼운 입 앞에선 나의 비밀도 안전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 지인이 그랬어요. 미용실에서 들은 누가 아파트 당첨됐다더라가 하루 만에 청탁으로 당첨됐대로 변해 돌아왔습니다. 소문은 늘 양념이 세요. 피하는 기술이요? 아주 간단한 한 줄이 효과적입니다. 그건 그분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요. 밝고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입도 훈련합시다. 남의 얘기는 깊은 바다에 가라앉히듯 들은 자리에서 끝내기 기억해 주세요. 미용실의 가장 무서운 도구는 가위가 아니라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이에요. 다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는 과식군형. 경로당 노래교실에 가면 꼭 한 분 계십니다. 내가 젊을 때 방송국 가요제 예선까지 갔어. 해봐서 아는데 이 노래는 호흡이 말이야. 그리고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리모컨을 쥐고 황급히 키 낮추기 버튼을 누르시죠. 왜 이럴까요? 과시는 대부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대가 줄고 누군가 우와 하고 박수 쳐주던 순간이 그리워지거든요. 문제는 그 과시의 소리가 옆 사람의 기운을 살짝 빼앗는다는 겁니다. 듣다 보면 내가 작아진 기분이 들고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독백 관람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쪽 기술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분 상하지 않게 대화의 무게를 내려놓기. 선배님, 그때 진짜 대단하셨네요. 그 얘기는 다음에 더 듣고 지금은 한 곡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칭찬은 남겨두고 말의 길이는 줄이는 기술이죠. 둘째, 내 안의 작은 과시는 행동으로 바꾸기. 손주 자랑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면 화단의 잡초 하나를 조용히 뽑으세요.
주차에 헤매는 차량에 손짓 한번 해주고 여기 넓어요. 안내해 주세요. 기록을 남기고 싶으면 휴대폰 메모장에 적으면 됩니다. 자랑은 입보다 손이 할 때 더 오래 남아요. 세 번째, 존중이 결핍된 사람. 식당에서 야 여기 물 하고 컵을 탁 놓거나 택배 기사님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가도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인사가 없죠. 이런 장면 젊은 세대는 번개처럼 알아봅니다. 저 어른 가까이 하면 피곤해져.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투표가 끝나요. 반대 장면도 있습니다. 버스비를 놓고 탄 날 기사님이 다음에 주세요 하시더군요. 다음 날 일부러 같은 시간에 가서 어제 정말 고맙습니다 했더니 그분 얼굴이 확 펴졌어요. 존중은 마음이 아니라 소리일 때 효과가 납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못 읽거든요. 무례를 피하는 기술은 이겁니다. 제 방식을 평온하게 선언하기. 저는 예의를 지키는 방식이 편합니다. 종업원에게 반말이 나오려는 자리에서는 사장님 급하셔도 부탁은 부드럽게요. 우리 다 사람입니다. 한 번만 말해도 공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무례함 곁에 오래 서 있으면 우리 표정도 닮아갑니다. 멀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배려예요. 네 번째, 귀 닫은 판단꾼. 동창회 카톡방에서 점심 메뉴 정하는데요. 누가 딱 잘라 말합니다. 국수? 그건 간식이지. 고기 아니면 의미 없어. 그 순간 방이 싸해집니다. 누군가는 위에 올린 국수집 링크를 조용히 삭제하고 또 누군가는 아예 대화를 나가버리죠. 왜 이럴까요? 단정적인 판정은 대개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본능이죠. 그런데 귀를 닫고 판정을 내리는 순간 정보도 닫히고 사람도 닫힙니다. 상대는 의견을 내기 겁나고 모임의 다양성은 사라져요. 결국 그 사람 있으면 메뉴 얘기하지 말자가 됩니다. 관계의 숨통이 좁아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은 출구 문장입니다. 논쟁이 길어진다 싶으면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듣는 쪽으로 있을게요. 혹은 의견은 여기까지, 선택은 모임 다수결로요. 같은 문장으로 부드럽게 마무리하세요. 같은 주장을 3번 반복하면 멈출 때라는 신호로 삼는 것도 요령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언제 말할지보다 언제 멈출지 압니다. 그리고 실전 팁 하나만 더. 판단꾼과는 가급적 텍스트로 대화하세요. 문자에는 감정이 덜 붙습니다. 전화나 대면은 불이 빨리 붙어요. 또 하나, 받아쓰기 모드를 써보세요. 형님은 고기 선호. 확인했습니다. 그 외 의견은 국수 백반. 이 셋 중 투표하지요. 판정의 칼날을 정리의 도구로 바꿔주면 사람은 의외로 쉽게 내려놓습니다. 5번째, 빨리 불붙는 분노가 습기. 카페줄에서 종종 봅니다. 먼저 서 계셨어요? 아닌데요? 말이 2번만 오가도 목소리가 커져요. 결국 둘 다 커피 못 마시고 나갑니다. 가게도 손해, 우리도 손해, 전부 손해지요. 분노는 아주 전염이 빨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냉각 시간을 확보하는 것. 마음속으로 90초만 셉니다. 호흡을 길게 3번.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먼저 하세요. 이게 져주는 게 아니라 내 하루를 지키는 겁니다. 혈압계 바늘을 올릴지 내릴지 선택권은 내 입에 있어요. 6번째,
만나는 내내 그래봤자 만성 부정형. 공원 벤치에서 뉴스 알림이 울리면 이분들의 첫마디는 정해져 있죠. 나라가 이래서 요즘 애들이 1시간 듣고 나면 집에 가는 발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은 감기보다 전염이 빠르거든요. 우리 뇌는 생존 때문에 부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하는 기술은 시간과 주제의 성급기. 걱정 얘기는 10분만 하고 해결 얘기는 20분 해요. 혹은 저는 이 주제는 건강에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요. 경계가 분명한 사람에게 사람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괜히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오래가기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7번째, 돈과 우정을 섞는 사람. 잠깐만 빌려줘. 이건 무조건 오른다니까. 이런 말은 늘 달콤하죠. 그런데 노년의 돈은 시간으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 하나를 마음에 넣어 다니세요. 저는 돈과 우정을 섞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미안해도 바꾸지 않는 원칙. 선을 넘는 부탁에는 대신 점심은 제가 살게요처럼 작고 끝나는 선물로 분리하는 게 낫습니다. 대출은 계약이고 기분은 선물이죠. 섞이면 관계가 송골송골 상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렇게 다 피하면 누구랑 지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작은 도구 상자를 드립니다. 저는 이걸 가방 속 문장이라고 불러요. 상황별로 꺼내 쓰는 문장 5개만 기억해 볼까요? 뒷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그 이야기는 당사자 앞에서 들을게요 하고 무례함이 보일 때는 저는 예의를 지키는 방식이 편합니다 라고 또 논쟁이 길어질 때는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그리고 분노의 자리에서는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먼저 하세요. 마지막으로 돈 부탁이 올 때는 저는 돈과 우정을 섞지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이 문장들은 공격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내 마음과 하루를 지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방패이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멀리하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독을 피하는 건 상대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보호하려는 다정한 선택이에요. 거리를 잘 두면 남는 공간에 밥 같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자주 만나면 따뜻해지는 사람, 때 맞춰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죠. 친구에는 밥 같은 사람, 약 같은 사람, 그리고 병 같은 사람이 있다. 남을 분류하기 전에 잠깐 거울도 봅시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병 같은 말버릇을 가진 건 아닌지. 감사와 미안을 마음속이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고 내 자랑을 행동으로 바꾸는 순간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늘어납니다. 거울이 먼저 웃기보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따라 웃는 것처럼요. 마무리로 한 장면만 나눌게요. 우체국 앞 비 오는 오후 한 어르신이 우산을 하나 더 꺼내서 우편 접수하러 온 젊은 직원에게 쓱 내밀고 말합니다. 이 우산은 집에 안 가도 돼요. 당신이 씁시다. 긴 말이 없는데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고운 행동은 소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는 동안 이렇게 닮고 싶은 어른을 조금씩 가까이 하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해요. 가벼운 입, 요란한 허세, 남을 낮추는 무례, 다친 귀, 빨리 타는 분노, 끝없는 부정, 선을 넘는 돈. 이 7가지와는 거리를 둘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예요. 내일 동네 슈퍼에서, 버스에서, 가족 단톡방에서 한 줄만 써먹어 보세요. 저는 오늘 따뜻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 한 줄이 우리 삶의 공기를 바꿉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